오늘 김민재 선수가 하이덴하임과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 오늘 경기는 이제 다이어와 스타니시치 두 명의 선수가 센터백을 봤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지금 부상도 있고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를 아껴야 되는 게 요 다음 경기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인츠, 라이프치히, 메넨글라드바흐, 호펜하임이거든요. 남은 경기에서 승리를 좀 빨리 가져와야 그래야 이제 우승을 확정지을 수가 있잖아요. 두 경기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과의 이런 경쟁을 생각하면 오늘 경기는 김민재를 아껴주는 게 맞는 선택이었죠. 이제 콤파니 감독 얘기했지만 계속 아킬레스건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기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늘 경기만큼은 하이덴하임은 리그에서 16등 이틀 만에 경기를 하는데 강등권 팀하고 하는 상황에서 김민재를 무리하게 내보내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경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점유율 거의 70%, 하이덴하임 30% 정도고요. 골 기대값도 0.6대 2.9. 심지어 이 골 기대값도 마지막에 좀 올랐고요. 거의 80분 때까지는 하이덴하임의 이제 골 기대값이 0.1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 수비 라인에서의 볼 터치보다 하프 라인 위쪽에서의 볼 터치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하이덴하임은 본인들의 진영에서 하프라인을 거의 못 넘어왔어요. 그만큼 요 좀 차이가 매우 큰 팀이었고 심지어 이 하이덴하임이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이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상위 7팀과 경기를 했을 때 빅7 팀과 경기를 했을 때 홈에서 한 경기 중에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이런 기록까지 있었어요.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확실히 이 4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올 정도로 사실 좀 압도적이었거든요. 뭐 스타니시치와 다이어인데 하이덴하임이 뭐 수비 라인을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 케인과 그나브리 거의 투톱이었고 게헤이루와 라이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파블로비치, 키미히, 라이머, 게헤이루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헤이루와 라이머도 공격으로 올라가고요. 상황에 따라서 뒤에서는 스타니시치와 다이어가 하이덴하임의 투톱을 상대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재밌는 건 하이덴하임이 그렇다고 해서 수비 라인을 막 내리는 팀이 아니에요. 애매하게 수비를 해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볼 점유율은 다 바이에른 뮌헨인데 하이덴하임이 내려앉는 수비가 아니라 달려드는 수비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오냐면 해리 케인과 그나브리가 투톱이잖아요. 그러면 해리 케인이 내려오고요. 그나브리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해리 케인과 그나브리를 따라갈 때 올리세 침투, 코망 침투, 혹은 라이머 침투, 게헤이루 침투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리 케인과 그나브리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 공간으로 올라오는 올리세, 코망 그리고 풀백 자리에서 게헤이루, 라이머까지 그러면서 해리 케인과 그나브리를 거쳐서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건 그나브리의 폼이 일단은 되게 좋아 보여요. 그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왜 그나브리를 안 썼을까? 요게 좀 아쉽죠. 여기서 그나브리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수비가 달려듭니다. 그나브리를 향해서. 이때 그나브리가 끌려 나오는 순간 올리세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올리세가 패스를 받죠. 그리고 올리세가 패스를 받는 순간 그나브리가 다시 돌아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리세가 해리 케인에게 패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나브리는 수비를 끌고 나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뛰는 거예요. 근데 뛰어 들어갈 때 그나브리의 이 움직임이 좋으니까 올리세가 해리 케인이 그나브리 요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리 케인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올리세, 해리 케인, 그나브리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아쉽냐면 이렇게 그나브리처럼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으면 해리 케인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해리 케인이 이제 이번 시즌에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해리 케인은 좀 느리니까 주변에 빠른 선수가 공간으로 잘 뛰어들어가면 해리 케인이 패스를 뿌려준다. 요게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오늘 경기는 이제 그나브리가 그 역할을 해주면서 완벽하게 요 패스를 넣어줬다.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 선언이 됐던 장면이지만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그나브리가 또 결정적인 찬스를 맞는 장면이었고 득점 나올 때도 보시면 이번에도 해리 케인과 그나브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들이 해리 케인과 그나브리를 따라 올라와 있어요. 하이덴하임이 너무 공격적이죠. 하이덴하임의 수비가. 근데 여기서 그나브리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센스 있게 돌아섭니다. 돌아섰을 때 보시면 그나브리를 따라서 올라와 있고 해리 케인을 따라서 올라오니까 여기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스가 나오냐? 해리 케인이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라이머가 요 공간으로 뛰고요. 뛰어가는 공간을 향해서 그나브리가 패스, 완벽한 패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나브리의 패스, 그리고 해리케인의 움직임, 라이머의 침투. 이 장면 보시면 확실히 나오죠. 라이머도 뛰어들어가고 있지만 게헤이루도 뛰어가거든요. 반대로 뒷장면에서 그나브리랑 해리케인은 내려와 있어요. 두 선수는 내려와 있고 앞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는 라이머와 게헤이루다. 재밌는 형태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라이머가 1대1 찬스, 여기서 라이머가 득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해리케인이 어시스트한 장면인데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잡아요. 그나브리도 내려가 있죠. 그나브리와 해리케인이 밑에 있고요. 오히려 게헤이루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라이머랑 투 펄스9 같이. 그리고 여기서 해리케인이 볼을 잡는데 해리케인이 볼을 잡자마자 수비 라인 사이로 게헤이루가 뛰고요. 뛰어가는 게헤이루에게 해리케인의 엄청난 패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헤이루가 뛰어갈 때 해리케인의 패스가 딱 이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게헤이루의 슈팅. 근데 이게 또 맞고 나왔는데 뒤에서 코망이 볼을 잡아서 밀고 들어가서 여기서도 코망의 득점. 이거 뭐 결정력은 되게 좋았죠. 이런 것처럼 이제 오늘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본인들이 약간 조금 무리해서 굳이 바이에른 뮌헨을 저렇게 압박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압박한 게 좀 뮌헨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다. 그리고 아마 저렇게 압박한 건 바이에른 뮌헨이 이틀 전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압박을 해보자, 체력적인 면을 앞세워서 볼을 뺐자,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안 통했다. 확실히 뭐 오늘 공격이 안 되니까 김민재가 빠진 것도 그렇게 티가 안 났어요. 근데 가끔씩 티가 난 건 뭐냐면 스피드적인 측면, 그게 좀 티가 나죠. 다이어는 스피드가 좀 느리고요. 스타니시치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스타니시치도 센터백이 아니라 풀백에서 많이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피링거와 콘테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요 위치가 하이덴하임은 실수였다. 왜 그러냐? 두 선수의 위치를 바꿔서 매칭을 시켰어야 돼요. 왜냐? 콘테라는 선수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고요. 피링거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예요. 콘테가 얼마나 빠르냐면 분데스리가에서 바호야 다음으로 탑 스피드가 가장 빠른 선수입니다. 36.8km. 굉장히 빠른 선수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선수면 다이어랑 매칭시키고 피링거는 피지컬이 좀 있는 선수니까 스타니시치가 피지컬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두 선수의 자리를 그냥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다이어 입장에서도 콘테를 상대하는 것보다 피링거를 상대할 때 다이어의 피지컬을 그래도 장점이니까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타니시치도 콘테를 상대할 때 스타니시치도 스피드가 그래도 준수한 선수니까 콘테를 만나는 게 피링거 만나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이제 요 하이덴하임이 요 공격수에 대한 위치 선정도 좀 안 좋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좀 흔들리는 장면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를 보면 수비 라인이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은 받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니시치가 있고 키미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선수 콘테가 반대편에서 대각선으로 뜁니다. 뛰어갈 때 여기서 한 번에 그냥 뻥 차요. 근데 워낙에 이 선수가 빠르니까 뒷공간을 약간 허용하는 면이 있죠. 볼이 떨어지는 순간 키미가 다이어의 뒤를 키미가 커버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콘테가 키미보다 빠르게 뛰어가서 앞공간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콘테가 오프사이드에 걸렸다는 이제 판정이 나오긴 했는데 이 장면 이번에는 다이어와 스타니시치 두 명 선수가 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콘테가 스타니시치의 뒤로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루 패스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도 스타니시치와 콘테의 스피드 경합인데 콘테가 이겼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가까스로 우루비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는 이런 거 보면 이제 확실히 저 스피드적인 측면으로 하이덴하임이 흔들어 볼 수 있는 장면도 있었고, 이 장면이 뭐냐? 스타니시치가 아까 말씀드린 피링거, 빠른 콘테와 피지컬이 있는 피링거 두 명의 선수인데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가 피링거를 마크하고 스타니시치가 콘테를 마크해야 되는 요게 그래도 매치업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요 장면에서는 스타니시치가 피링거를 마크하고 있었고 콘테를 다이어가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여기 매칭이 미스가 났죠. 여기서 스타니시치가 피링거를 마크하러 올라갔는데 피링거가 볼을 받아서 그냥 앞으로 줍니다. 그러면 달려가는 선수가 뒤쪽에 있었어요. 콘테는 요 뒤에서 달려가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다이어가 여기서 커버를 하는데 커버가 약간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는 순간 다이어가 커버를 하는데요, 따라가는 게 약간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니시치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막 달려오는데 이때 반대편에서 콘테가 뛰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를 스타니시치가 도와주러 가다 보니까 스타니시치가 이렇게 다이어 쪽으로 와줄 때 이때 뛰어들어가는 콘테에게 패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찬스가 콘테한테 납니다. 우루비 골키퍼가 막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다이어가 좀 느리다 보니까 여기서도 다이어가 이 앞공간을 먼저 점유를 못하고 계속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니까 도와줘야 돼서 스타니시치가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도와주는 수비를 와야 되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콘테에게 공간을 내주는 이런 장면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김민재가 없을 때, 물론 뭐 김민재뿐만 아니라 우파메카노가 없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면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터밀란전 때도 많이 나왔는데, 내려오는 하이덴하임의 공격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다이어가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다이어가 앞쪽에서 끊으려고. 근데 달려오는 게 좀 늦다 보니까 내려오는 공격수가 편안하게 일단 볼을 잡아요. 근데 다이어가 달려 나오니까 여기서 몸을 돌려 세워서 달려 나가면 다이어의 뒷공간이 완전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의 단점이 결국 이런 거잖아요. 상대가 이제 볼을 받으러 내려갈 때 따라가는 것도 좀 늦고, 올라갔는데 순간적으로 상대가 먼저 볼을 잡으면 상대가 돌아섰을 때 그때 또 민첩성이 좀 부족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격수를 따라가는 것도 늦어서 압박 실패. 공격수가 이제 돌아섰을 때는 민첩성이 좀 부족하니까 돌아서는 걸 못 따라간다. 그래서 다이어가 어설프게 나왔다가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이덴하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김민재를 뺐던 이유인 거죠. 하이덴하임이니까 다이어가 놓치고 뭐 그런 장면이 나와도 어쨌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쉬게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4경기 남겨둔 상태에서 승점 6점만 더 얻으면 우승이 거의 확정입니다. 레버쿠젠이 모든 경기를 이기면 승점이 78점이에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남은 4경기가 남았는데 2경기를 승리하면 승점 78점이죠. 근데 이제 득실차에서 플러스 58, 레버쿠젠이 플러스 29예요. 그래서 승점이 똑같으면 산술적으로 100% 이제 우승 확정까지는 아닙니다. 득실차 30점을 따라가면 순위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제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78점만 만들어 놓으면 우승이 거의 확정이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경기가 마인츠, 그 다음 경기가 라이프치히인데 요 2경기만 이기면 우승이 거의 확정이고요. 요 이제 2경기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팀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제외한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그만큼 이번 시즌 팀이 우승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선수라서 요즘에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하지만 오늘 경기를 이렇게 대승을 거둔 게 김민재 선수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다. 우승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헌신을 또 보상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김민재 선수도 푹 쉬게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